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성 학원의 유진성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Fly Higher 간담회 하거든요. WELC 유진성 잉글리시 라이프 컨설팅과 유진성 학원이 같이 함께 우리 게스트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초대 손님을 여기 계시는 분이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본인이 그냥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이스타항공에서 이제 3년차 근무해서 이제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현재는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뭐 물건 팔고 오는 건 아니에요. 라이브 커머스니까. 네. 아, 물건 안 팝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팔 물건이 없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채용을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고 항사 관련돼서 우리가 궁금한 거를 막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그 간담회가 외항사 또 국내 항공사 전직 승무원 현직 승무원 또 합격하고 나신 분들까지 해서 전연차 분들을 지금까지 100번 이상 모셨어요. 와, 진짜 100번 이상 모셨어요. 100번. 100번? 네, 100번 넘게 모셨는데 올해는 이제 외항사 2번 하고 오늘은 이제 국내 처음이니까 이제 가끔씩 이게 지금 반년 이상마다 처음이에요. 거의 작년 하반기 이후에 거의 간담회가 없었다가 그만큼 위준성에서 많이 이렇게 또 배출이 되나봐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네. 이제 국내 외항사 합쳐서 이제 사실 이제 100명 넘게 130명 넘게 이제 대구 이제 나갔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사실 그쵸. 다 돌아오거나 쉬고 있거나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그렇게 1년이 됐으니까 그쵸. 이제 네. 코로나 딱 터지면서부터 그렇죠. 이제 1년 조금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채용 때문에 진짜 고민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현재 현직 승무원들도 확실히 코로나 타격이 커가지고 비행에도 영향이 있기도 하고 저도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 좀 할까요? 네, 올해 정말 되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정말 되고 네. 싶었고 그리고 정말 또 간절했고 그래서 그쵸. 막 노력해서 그럼요. 사실 저희 인연이 16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16년, 5년 전, 그죠? 네,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승무원 되기 전에 네, 딱 1년 전. 승무원을 2017년에 17년에 했으니까 네, 맞아. 2016년부터 이제 쌤과 함께 토익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승무원 면접 준비도 그러니까. 했는데 네, 확실히 그때도 영어 면접 외항사 관련해서도 제가 자주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 됐었는데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네, 맞아요.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타항공은 운행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예, 현재는 이제 이스타항공은 운항을 준비했군요.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지금 있고. 회사는 근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고. 네, 존재하고 있어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스타항공이 좀 잘 그래도 풀릴 것 같아요. 이게 풀려서 네, 산에 관련된 얘기로는 그러니까. 잘 풀릴 것 같아서 아마 올해 한 6월, 7월부터는 아마 AOC 받아가지고 AOC란 뭐냐 그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자격인데 네, 그거를 받아가지고 아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두신 승무원분들은 그죠. 다시 어떻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면접 봐야 돼요? 그것까지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네. 확실히 하나 분명한 거는 제가 항공사 승무원 준비만 한 거의 5년 했거든요. 그래요? 네, 5년 했죠. 네. 5년을 준비하고 돼서 3년을 한 거구나. 와, 진짜 그러니까 5년 준비했는데 한 5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준비한 딱 것만 사무장까지 딱 달고 그만뒀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말이에요. 너무 아쉽네요. 우선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 많을 것 있으시면 같은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거는 줌으로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또 영상도 찍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여 안 하시면 굉장히 오늘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냥 힘들진 않고 그냥 우리끼리 많이 얘기 나누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코멘트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건 진짜 생 라이브입니다. 뭐 리허설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궁금할 수 있게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러다가 네. 중간중간에 나오면 바로 질문 가고 있으면 바로 사실 사전 질문을 좀 받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사전 질문이 많으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게 커버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겠어요. 영어적인 것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고 이제 한국어 면접에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요 우선은 대한항공도 임원해서 한 2번 정도 갔다가 예, 결국에는 최종에서도 못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네. 아시아나도요 서류 저 5번을 합격을 했거든요. 그게 실무 면접에서만 나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저 이제 그러니까. 엄청 미안해요. 쿨해졌어요. 엄청 쿨해졌어. 네, 이제 막 겪을 걸 다 네. 겪었으니까.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서류 5번 합격하고 임원 최종에서만 또 2번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에어 부산, 진에어, 이스타, 에어 서울, 동방항공, 필리핀항공 외항소도 네, 다 임원에서 항상 어. 그 이제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이 임원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렇죠. 근데 네, 다른 항공사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3차 면접도 있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에서 많이 떨어져 봤죠. 근데 실무 면접에서만 계속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응이응님께서 그렇죠. 실무 면접에서만 계속 떨어지는데 합격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실무 면접을 약간 저만의 그 이미지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실무 면접은. 근데 그게 내가 정말 그냥 예뻐서 그게 이미지 싸움이 아니라 그 항공사가 원하는 이미지 그리고 그 항공사의 승무원들한테 보여지는 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특징들이 면접자한테 좀 보여진다 싶으면은 많이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이 실무 면접에서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나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뭐 가르마라든지 아니면 화장 방법이라든지 지금 그게 좀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럼요. 기본 이미지는 대부분 준비하신 분들 다 기본 이미지는 있으시니까. 그쵸. 그 기본 이미지에서 좀 고치는구나, 약간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를 뭔지 파악을 하고 네. 예를 들어 미소야. 그러면 미소가 정말 비슷한 승무원들 뭐 요즘 인스타그램 너무 활발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럼 그 미소 연습을 정말 꾸준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연히 몸매는 만들어서 가시는 게 나에게도 좋고. 몸매는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그렇죠. 그게 핏이 딱 되는 그럼요. 거니까. 왜냐면 많은 이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 면접은 거의 8명 아니면 5명 뭐 진짜 대다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고 누가 더 마음에 들까를 좀 생각하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한번 실무 면접을 보시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임기응변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답변들을 나오는 기출문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 기출문제들을 정말 달달달달 숙지를 한 상태에서 미소까지도 좀 계산해 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실무 면접은 항상 통과를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진짜 제 옛날 쭈구리 사진을 보면요. 네. 아니에요? 말씀 못하세요? 그런 거 아니야? 안 돼요? 네, 알았어. 지금은 이제 막 많이 다듬어졌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그냥 이제 현직 하다가 승무원 했으니까 이제 다듬어지면서 지금의 어떤 이미지가 된 것 같고 네. 하고 진짜 이쁘세요라고 나왔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이스타항공이 원하는 이미지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많은 분들이 이스타항공이 서울 그 지역에서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세요. 제 자랑 같나요? 네, 근데 그 이스타항공이 대부분 막 키가 크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막 늘씬늘씬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해요. 확실히 172. 제가 68인데도요. 작은 키라고. 68이 적어요? 진짜 현타 오네. 현타 엄청 네, 와요. 오네. 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 자세 고치시. 그러니까 자세 좀 고쳐야 되겠어. 근데 앉은 길이 티 안 나니까. 저도 앉은 키는 좀 작아요. 네, 근데 이게 163도 있어요. 그리고 162도 있고 한데 정말 162, 163 그런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 솔직히 말하면 좀 비율.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율이 질문이 좀 많이 중요해요. 커버가 되는 것 같아. 이분이랑 지금 대화를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분도 지금 10번 넘게 항공사 면접을 봤는데 모두 1차 실무, 그러니까 항공과를 졸업하고 10번 넘게 그렇구나. 했는데 1차 실무에서 다 탈락했대요. 이 정도면 정말 승무원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게 승무원 준비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진짜 그러니까.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 했잖아요. 5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네. 그 승무원 준비만. 그러면서 저도 1차에는 거의 2, 3년간 떨어졌었어요. 서류를 합격시켜주는데 자꾸 실무에서 떨어지니까 나는 되면 안 되나? 내 이미지 나 스스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부합되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소리는요.
실무 면접에서는 막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속도나 그런 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쵸? 네. 막 긴장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말이 엄청 빨라져요. 아니면은 얼굴이 뭐 빨개진다든지 본인만이 막혔을 때 약간 그런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뭔지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걸 빨리 개선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지 미소도 이게 막 사람들이 여기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찐 미소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 찐 미소가 안 이쁘다 하면 거울 보고 그냥 계속 연습하고 거울 봤을 땐 예쁜데 실제 면접에서는 안 된다면은 영상 찍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미소도 연습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었을 때 워낙 그렇죠, 잘 웃는데 자연스럽게. 워낙 잘 네. 웃는데 되게 못생긴 웃음 알아요? 되게 아. 그 수지도 이렇게 막 잘 웃잖아요. 근데 그 캡처한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웃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거 말고 웃음 말고 미소 연습을 미소 연습. 미소 연습을 대신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미소, 나에게 어울리는 미소를 빨리 찾으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0번 정도 항공사 면접을 봤으면은 아마 스터디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키가 163인데 그 키가 작으면 무조건 비율이 좋아야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얘기도 했으니까 네. 아무튼 키가 작으시면 비율이 좋으면은 그쵸. 그죠? 비율이 좋아야지 좀 합격률이 높기는 한데 음. 비율이 좋게 될 수 있는 방법. 힐을 높은 거를 신으시면 힐을 됩니다. 높은 걸 네, 진짜 힐을 높은 걸 신으시면요. 음. 어차피 아시아나 같은 경우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키랑 이런 걸 좀 재요. 근데 그때는 재지만 이제 면접장 들어갈 때는 우리 힐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누가 봐도 운도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에서 운이 거의 한 진짜 80은 운칠기삼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70은 진짜 운도 중요해. 진짜 70은 진짜 운이 운도 중요한 중요해. 게 내 주변에 거의 163밖에 없어. 그 조가 들어갔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걸 다 보여줬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그렇네. 그런 것도 있네. 어. 근데 같은 키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또 작아 보이고 그런 게 그런 건 모르는 거야. 아니니까. 이게 확실히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실무는. 네. 네, 임원은 그거랑 진짜 달라요. 네, 임원을 실무처럼 준비하면 또 안 된다는 점. 오케이. 자, 임원까지 이제 나중에 좀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부담인 게 이런 카톡으로 먼저 주셨는데 요거 다 안 했다가 나중에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한번 미리 여자 지원자 중에서 20대 후반 나이대 합격자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20대 후반이요? 20대 후반. 제일 많아요. 진짜 실제로 들어가서 진짜요? 보면요. 20대 중반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20대 중반이 한 50%를 차지하고 그리고 20대 후반이 한 30%? 그리고 20대 초반이 거의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는 남성분? 약간 요런 비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24세 입사를 했는데 제 주 다 언니라고 부르면 됐어요. 그러니까 항공과 나왔어요? 아니 저 항공과 나왔어요. 항공과 항공과 해부터 항공과 2년제? 4년제? 2년제. 2년제. 네, 오케이. 2년제. 그래서 2년제 나와서 하고 뭐 안 하고 그냥 뭐 편입이든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그냥 안 하고 쭉 그냥 그냥 쭉. 준비 쭉 네. 준비. 네. 그랬습니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항공과 나와서 뭐 편입해야 된다. 지금 보면 막 항공과 네, 왜냐면 미래가 이제 좀 불투명하니까 항공과만 나와서 이게 본인도 항공과 출신이시니까 네. 또 그런 고민과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야 또. 네, 제가 이제 고등학생 지금 항공과 가려고 하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 덕분에 요즘에 입시 근황을 경향을, 있어요. 근황을 네, 그래가지고 알겠구나.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는데 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장수생이다. 근데 항공과 아니고 아니면은 뭐 이직을 준비하느라고 전 직장이 있는데 그만두고 항공사를 준비를 하는 거면 무조건 스펙업. 그게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저처럼 항공과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이러면 스펙이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고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경험, 레스토랑 경험 아니면은 아예 다른 회사를 잠시 입사를 했다가 비서라든지 이쪽으로 최대한 서비스 경험을 늘려놓고 그 상태에서 항공사 채용이 뜰 때까지 이제 스펙 준비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저희가 우리가 스펙 얘기도 좀 이따가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요? 네, 나이 아까 가다가 제가 확 이제 여쭤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나이는 20대 중반이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20대 중후반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나이
뭐 많으신 분들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쵸. 보통 저비용 항공사는 좀 더 스트릭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네. 저비용항공사가 오히려 나이를 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나이가 많은데 이게 약간 고집으로 보이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많을 때 임원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이미 머리가 컸다고 하죠. 그게 느껴지는 순간 이제 좀 안 부담되는 될 수가 거지. 있는 안될 수 있는 거죠. 거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을 뽑는 이유가 바로 이제 흡수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교관들과의 그런 서열 같은 것도 좀 있고 사무장님들과의 서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쵸.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수용할 수만 있다라는 태도를 나이가 많음에도 보여준다면 충분히 제가 합격했을 때 제일 나이 많았던 언니가 28이었어요. 28. 지금 제 나이네요. 와. 네. 네, 본인 늦지 않으셨어요. 아, 네, 네. 그럼요. 엄청 일찍 들어가셨네. 네. 그래서 이제 2년제 그렇게 했으니까 맞아요. 입사 후 2년제 졸업자와 뭐 4년제 졸업자 간의 연봉 차이가 있나요? 네, 이게 있어요? 회사마다 다 있어요. 회사마다 규정이 네, 또 회사마다 연봉도 다르고요. 음.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 친구 이렇게 항공과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뭐 지금도 그럼요.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많아요. 뭐 네. 그러죠 많죠. 각 항공사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다 있어요. 다 있죠 지금. 네, 근데 좀 팁을 이제 저 이스타항공으로만 우선 대충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2년제 같은 경우 사무장을 달려면 5년마다의 기회가 승진 기회가 있거든요. 사무장 말고 그 대리 진급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4년제 나온 분들은 3년. 그렇지. 그 2년을 쳐주는구나. 네. 쳐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영어 얘기도 좀 이따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제외국어 얘기 물어보신 분들도 좀 있었어. 영어 외에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이제 스펙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는데 네. 여러분 저희 그냥 랜덤하게 진행합니다. 그냥 순서상.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여러분의 어떤 질문과 그냥 네. 그게 또 우리 간담회의 또 매력이어가지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영어 이외에 영어는 사실 기본이죠. 영어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다른 항공사들만 봐도요. 승진하거나 아니면 팀끼리 다니는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가 대한항공이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제 팀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점수가 네,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많이 그쵸. 거쳐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쵸.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지. 나중에 우리가 뭐 55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진짜 도대체 그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토익 몇 점 맞아야지 되는 건가요? 막 이런 얘기 참 많아서. 그 기준이라는 게 진짜 애매한 게요. 우선은 토익 몇 점 맞아야 뭐 550만 넘겨도 서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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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와 약간 이게 비슷한 비슷해요. 점수가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메리트로 작용하는 거구나. 굉장히 적용됩니다. 네. 나이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는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졸업.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원이 가능했는데 제 그때 토익 점수가요 570점이었어요. 지원할 수 있었네. 지원을 했는데요 안 될 거라고 이제 주변 제 생각. 생각에. 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동기들도 다 제 비슷한 점수였거든요. 제일 높은 점수가 600한 3, 40점? 네,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이제 또 630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걔가 합격할 줄 알았는데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560도 서류 합격했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국내 이제 저희가 지금 국내 항공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항사는 이제 다른 얘기고 네. 국내 항공사 정도 된다 그러면 글쎄요. 그게 좀 권하시는 점수대가 좀 있나요? 그거 익산이긴 한데 너무 높아도 좀 안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높으면요 회사에서요 아주 좋아합니다. 사무장님들이 몇 점 토익 몇 점이냐 물어봐요.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면 다 공개 안 하고 앞자리만 공개를 시키거든요. 아하. 근데 토익을 잘 점수가 높은 애들은 오히려 그냥 얘기하죠. 공개해요. 왜냐면 네. 800점 넘으면 800몇이라고 얘기하지. 저 930 뭐 이렇게 그러는 순간 이제 약간 이제 앞으로 너가 외국인 담당하라. 너 외국인 남자. 그러면 토익으로. 그런 분들도 좋아하시는 게 그러네. 영어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네. 네, 근데 저도 제 후배가 토익 점수 높으면 든든합니다. 그렇죠. 토익이 막 높다고 당연히 영어를 다 잘하는 건 그렇죠. 네,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네,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인식이요 아직은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스피킹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토익이나 스피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스펙이죠.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은 토익이 좀 힘드신가 봐. 뭐 스피킹으로만 밀어붙이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토익 스피킹,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토익에서 토익 스피킹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준비하는 시간 대비 빨리 말 결과 나오니까. 이렇게 성격 급하시는 분들은 토익 스피킹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선 토익이 어느 정도 베이스는 좀 깔아놓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죠. 나서 토익 스피킹을 하면은 플러스가 너무 되는데 만약 토익 스피킹만 토익 있다. 스피킹이나 오픽도 그죠? 네, 근데 이게 오픽을 안 쳐주는 항공사가 쳐주는 있어요. 있어. 네, 오픽을 안 쳐주는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그걸 알아보면서 아무튼 뭐 토익이랑 토익 기본에 스피킹 있으면은 뭐 최고로 좋죠. 물론 좋죠. 네. 진짜 죄송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영어 잘하면 너무 좋아요. 사실 승무원인데 뭐 이건 국내든 외항사든 상관없이 뭐 영어 왜냐면 영어로 서빙해야 되는 그쵸, 분들이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국제선 다 있고 하니까 영어를 이해하면 뭐 잘하는 사람이 부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항공사마다 영어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항공사도. 그렇기 때문에 영어 면접은 정말 준비를 잘 해가셔야지 이문을 안 망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영어 면접이 있는 데도 있고 영어 면접을 이제 점수로 대체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면접을 했어요? 동시에요. 아, 네, 한국어랑 임원 면접 보기 전에 영어 면접을 하고 어. 나서 임원 면접을 하기 때문에 영어 면접에서 약간 멘탈이 털렸다. 아까 이러면 이제 임원 면접에서도 그게 거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이외에 가장 메리트 있는 제휴외국어는 무엇인가요? 가장 메리트가 다 제휴외국어는 다 있을 텐데 그래도 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어느 쪽이 좀 괜찮겠다.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신기한 언어, 그러니까 신기한 언어까지는 아니어도 뭐 독일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어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많이 거기를 가니까. 그래 희귀하니까. 응, 거기 가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취향하니까. 근데 저비용 항공사는요, 이제 항공사마다 중국을 더 많이 취향하는 항공사가 있고 일본을 더 많이 취향하는 항공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근데 둘 다 많이 취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잘 해놓으시면요. 나쁘지 않죠. 너무 좋아하실 너무 거예요. 이제 좋아하죠. 또 너무 좋아할 거예요. 사회생활 만렙.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네. 저희 학원에도 러시아어가 있거든요. 근데 멋있다. 학생이 없어요. 지금까지. 러시아. 수요가 없어. 러시아 와, 있어요. 있는데 학생이 진짜? 없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맨날 가끔씩 이렇게 음. 러시아 얘기하면서 그래 선생님 그 러시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면 이게 6개월 잡으면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이게 약간 기본 진짜? 그러니까 자격증 딸 수 멋있다. 있는 자격증 딸 수 있는 게 6개월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 중국어 일본어는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데 취향하죠. 저희 그러니까. 했었어요.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니까 물론 이제 맞아요. 대왕항공사는 이제 모스크바나 뭐 이런 데를 또 가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서 뭐 중국어, 뭐 일본어, 뭐 사실 뭐 어떤 러시아어든 베트남어도 뭐 좋을 거고. 맞아요. 특히 저희가 러시아 노선 갔을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는 척인지 아니면 못하는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담배 피는 손님들도 막아야 되고 아니면 막 화장실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항공사에서도 러시아어를 이제 기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알려주기는 했지만 알면 제 있으면 너무 좋겠지. 알면 진짜 너무 좋을 거예요. 좋겠죠.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어, 일본어가 일단 기본이고, 그죠? 그럼요. 네, 그거는 기본이고. 그래도 또 승무원들 중에서 제2여고를 못 한다고 해서 뭐 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관심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 항공사에서도 그래도 많이 수업이 있으니까요. 합격하시면 이제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항공사 내에서도 막 언어 막 그 교육 시키고 막 그런가 보군요. 언어 교육까 그쵸. 언어 교육은 교관님들이 담당하시는 교관님이 계시지만 이거를 막 3개월 안에 어떻게 그렇게 일본어 그렇지. 중국어를 맞아, 그건 안 하겠습니까? 되죠. 네. 네. 그냥 기내에서만 쓸 수 있는 언어들을 알려주고 그거를 항상 테스트 보는. 그래서 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만 좀 알면은. 근데 이제 영어는 아무튼 영어도 그렇고 여러분 언어 얘기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시간 좀 잡고 가야 돼. 그래서 단기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가 기회지. 진짜 저는 기회라고 정말 진짜 그래요. 맞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맞아.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자가 이제 딱 잡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면접 때 뭐 메이크업과 어필은 직접 하고 가셨는지 뭐 샵에 가서 받으셨는지 참 이것도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시거든. 이거는 진짜 정말 뭐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게 내가 화장이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세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단점이나 내 장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화장한다 하면은 본인이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샵 가시는 거를 너무 추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가야 되죠. 무조건 맞아요. 샵을 추천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잘하는 분이면 잘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주변에 물어봤는데 이쁘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네. 저도 그래서 머리만큼은 샵에서 받았고 화장은 제가 했어요. 네. 네. 저도 무슨 이거 행사 있을 때는요 머리는 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가는 거안 그쵸, 돼요. 어려워. 네, 그래서 안 돼. 그럼요. 면접 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면접 때 문 열고 입장할 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해서 활짝 웃어야 한다는데 정말 최대한 활짝 치아를 다 보이면서 웃으며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다. 되게 디테일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제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소개팅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소개팅을 딱 하러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왔는데 상대방이 오는데 활짝 웃으면서 오는 사람과 아니면 은은한 미소를 갖고 오는 사람과 아이고, 아니면 어렵다. 막 심각하게 막 심각한 건 아니다. 심각하게 왔어. 그러면 당연히 첫인상이라는 게 몇 초 안에 진짜 금방 결정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근데 환하게 웃고 들어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환하게 웃고 오면은 그죠? 그냥 은은한 게 좋구나. 은은한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은은 자연. 네. 네. 진짜 학원 막 승무원 학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면은 막 이상한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학원에서 막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 그냥 웃으면 예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내가 환하게 웃는 게 예쁘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요거와 관련된 게 이제 답변이거나 대기 중에 뭐 입 다물고 있어야 되냐, 항상 치아 미소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미소를 저는 3개를 항상 만들었어요. 미소도 3개가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중에 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을 때 무표정 지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표정 진짜 지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표정 지면 안 돼요. 무표정은 좀 무표정 같은데 뭔가 선해 보이는 느낌. 그 미소를 만드세요. 그게 다른 사람들 대답할 때 집중한다는 느낌과 함께 좀 밝은 느낌. 약간 이 정도. 꼬리만 살짝 올라가게. 그리고 눈 마주쳤다. 그러면 막 치아 활짝 보이지 말고 그냥 약간 나 너 마주쳤어. 아이 컨택 했어. 약간 요 정도. 그리고 저는 환박 웃음 같은 거는 항상 문장의 마지막 그냥 모든 멘트 있잖아요. 거기에 그 마지막 부분만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너무 계산적인가요? 아니. 너무 계산적인가요? 전략적이라고 합시다. 네, 전략적이에요. 네, 전략적이라고. 전략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면접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상대방 막 얘기 공감 안 되는데 막 고개 끄덕이는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공감되는 부분만 좀 공감해 주시고 무리해서 하는 게 느껴지면 상대방도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다는 거. 좀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그쵸, 전 자연스러움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오히려 장수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자꾸 만들어지거든. 자꾸 만들어지고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야. 자꾸 상대방 피드백이 다 이제 단점은 빨리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말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제가 저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모범 답변을 하는 건지 이게 좀 장수생들이 힘든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장수생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거야. 다 아는 얘기다. 이러면서 잘 전화에 조금 그쵸? 둔감해. 맞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쟤 합격했지? 막 이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묻은 거야. 아직 때도 안 묻고 우선 내 자신 스스로가 만족할 때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운도 좋았고 그런 사람들이 금방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운이 진짜 중요해요. 조금 처음에 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장수생 분들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이제 뭐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좀 계속 가지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처음 시작하는 어떤 메리트가 또 분명히 있잖아요. 처음 그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소중한 기회다. 소중한 지금이 기회다. 진짜 소중한 기회다. 처음 시작일 때가 좀 소중하다. 아직 만약에 지원도 해보지 한 번도 않은 안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탄탄하게 준비해 놓고 첫 지원에 합격하는 그걸 맛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네. 진짜. 그렇죠. 면접도 준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도만
좀 인지만 되어 있다면 답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질문 먼저 커버할까요? 네. 그 항공사에 채용할 때 학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평균 몇인지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어학도 물어봤었어요 이분들. 우선은 이거 학점은 저도 대학 다닐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학점이 막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3.9 정도에서 이제 몇 점에 4.5 만점에서? 네, 4.5 만점에서. 저보다 높네. 그랬는데 저 3.5도 안 되는데. 근데 그때 2점대인 동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서류 붙었어요. 네, 근데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학도 괜찮았고 다른 걸 커버했구나. 맞아요. 그게 다른 걸로 커버만 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막 1점대 이런 아유, 그거 안 경우는 되겠다. 서로 편입을 한번 더 해서 그러니까. 올리셔야 함이. 음. 네. 그래도 뭐 학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낮은 것보다는 적당하게 높은 게 좋죠. 너무 아무래도. 좋아요. 너무 쓸 좋죠. 말이 많잖아요. 할 말도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쵸. 뭐 적어도 뭐 시험 볼 때만이라도 그쵸. 과제도 열심히 했다는 성실성을 좀 보여준다는 중요하죠. 척도라고 좀 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이미지나 그 다음에 그리고 스펙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이미지, 어학, 뭐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점은 좀 후순위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1순위, 2순위로 보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 면접관마다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서류에서 먼저 서류에서 걸러지잖아요. 걸러지니까. 네, 사실 서류만 통과했으면 그 이후로는 학점 너무 낮지 않니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 2점대 초반이나 중반에서 합격이 됐다. 그랬을 때 면접에서는 분명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학점이 이 점수인가? 그거를 잘 이게 디펜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거는 방어를 해야겠어요. 그게 바로 전략.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수긍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 못할 때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쵸. 그거를 해야 될 것 같네. 이은이은님께서 면접 때 다리도 꼭 붙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앉아서 하는 거 있고 서서 하는 거 있고. 맞아요. 앉아서 하는 거 있고 서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리를 붙여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사람이 좀 발라 보여가지고 다리를 발라 보여가지고 네, 바르다. 바르다 바르다 발정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붙이는 걸 좀 선호하고 그리고 좀 다리가 좀 튼튼해야 되는 점도 있어요. 왜냐면 항공기는 계속 이제 터뷸런스 때문에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오다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승무원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꼭 붙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살이 쪄서 붙는 것보다 살이 없어서 못 붙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많이. 아니 괜찮아. 그 예전에 그 저희 제자 한 명이 아시아나 승무원인데 약간 오다리 있어 안 붙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2달 동안 묶었대요. 와. 집에서는 2달 동안 딱 하고 그냥 묶었대. 2달 동안. 대단하다. 네,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승무원님들을 이렇게 100번 이상 제가 만났다 했잖아요. 그럼 보면은 뭔가 좀 대단하다. 그래, 넌 할만했다. 우리 김정현 승무원님은 그 5년간 그쵸. 그게 엄청난 건데 그 뭐 맞아요. 학교를 포함해 빼고라도 3년인데 네. 이걸 어떻게 버텼는지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아까 막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인이 지금 얼핏 해서 한 몇 개 탈락된 거예요? 얼핏 해서 저요? 몇 저는 번?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너무 속상해. 근데 진짜로 너무 오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어. 항공사에서도 아는지 알아. 네. 붙여주나? 아니 서류 붙여주는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지원하면 붙여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오래 준비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게요. 저도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정말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초반에는 내가 승무원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야, 그런 말 많이 했구나. 응원도 해주고 네. 될 것 같다 이 말을 매 떨어져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하고 부담될까봐. 그치 부담될까 봐인데 미안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처음에 응원해줬던 우리 부모님도 점점 이제 다른 거 해보는 게 어떠니? 라고 했을 때 그것도 꺼내기 힘들 텐데 그런 말. 그랬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포기보다 우회를 할까 다른 거 하고 다시 지원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 성향마다 다르잖아요. 우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길이지만 저 성향상 아마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정착하고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었어요? 네, 들어가지고 비행기만 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여행도 가고 할 때마다 맨날 볼 거니까. 맨날 승무원 볼 것 같은데 맞아.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 주변에서 말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깎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쵸.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때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좀 싫었어. 네, 싫었어요. 뭐 하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뭐 하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 좀 많은 친구들이 이제 명절도 내려가면 너 결혼 안 하냐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쵸. 너 지금 뭐하니? 뭐 하고 살래? 뭐 하니?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쵸. 원래는 그게 아주 와닿는데 그 예전에는 한때 가장 큰 힘이 됐던 뭐 가족이나 정말 친한 애들이 친한 사람들이 옆에서 한 맞아. 번씩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위한다고 하는 맞아. 말인데 그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야, 이제 좀 다른 거 해도 좀 될 것 한번 같은데 해봐. 한번 그러니까 해봐. 야, 이런 그것만 게- 그것만 너무 보지 말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조언이고 그렇지. 예, 정말 저를 위한 말이라는 건 알지만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버티고 버티다가 기간을 정해뒀죠. 25 전까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미련을 싹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일단 아주 일찍 준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저 21부터. 그러니까 음. 뭐 채용 시작되는 거는 거의 한 20살부터였죠. 그때 또 이제 현장 실습생이라고 대학교 1학년인데도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게 그런 제도가 메리트가 있었구나. 있었어요. 그게 항공과의 멜트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그런 건 없어졌는데 항공과 좋아요. 근데 네, 항공과 좋습니다. 한국어 추천해요? 항공과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다녔거든요. 다녔어요? 왜냐면 많이 배웠어요. 정말 정말 모르다가 이제 들어가서 네, 많이 뭐 배웠구나. 이미지라든지 뭐 목소리라든지 미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지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과 사람을 상대했을 때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그러면 항공과를 나오고 나서는 뭐 흔한 말로 승무원 과외 이런 거는 하셨어요? 항공과 나오고서요? 승무원과외는 안 했어요? 네, 승무원과외 안 했어요. 왜냐면 항공과에서는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니까 스터디를 많이 하셨나요? 네,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 영어가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진짜 막 스펙도 올려야 되고 토익 하니까. 스피킹 학원 가서 조교 시켜달라고 갑자기 하고 저 쌤 찾아가가지고 네. 저 조교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조교를 만났어. 네, 조교로. 필요하면 얘기하셔도 되는데 얘기 안 하더라고. 나한테. 진짜요? 아니 나한테 뭐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좀 어학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많이 저 얘기 안 하시더라고. 네. 근데 윗쌤이 진짜 저에게 약간 항상 동기부여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승무원 어떤 사람 뭐 간담회 통해서도 그때 저도 되게 많이 동기부여도 얻었고 그때도 간담회했죠? 네 제가. 그때 제주 승무원 그분도 오시고 싱가포르 승무원도 그랬었거든요.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때도. 네, 그때도 많이 동기부여를 얻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커멘트가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는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 온다고. 진짜 그러니까 와요. 이 자리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좀 라이브로 참여 못 하시고 있고 뭐 메일로 이제 많이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영상을 많이 볼 거거든요.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로도 이제 올라갈 거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 영상 유튜브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국내 항공사는 어떻게 보면 때가 또 있잖아요. 그쵸.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그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내에서 물론 도움이 되고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그런데 영어 좀 잘하시면은 진짜 우리 그 외항사 엄청 지원 많이 하셨네. 네. 막 외항사 지원하다가 또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나중에. 맞아요. 저 솔직히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때 윗쌤이랑 같이 막 토익 조교하고 있었고 네. 해갖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네. 쌤이 몇 점까지 올려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동방도 보고 막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항공도 봤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또 준비를 하고 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맞아. 뭔가 닥치면 해요, 여러분. 그냥 우선 지원 뭐 뜨잖아요. 지원부터 우선 해보세요. 대신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간절한 건 조급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준비가 됐는데 너무 간절해지면은 때만 다를 뿐 무조건 됩니다. 진짜 무조건 돼요. 저는 이 얘기가 정말 공감이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국내가 제가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내는 우리 김정 승무원님이 이제 더 전문 분야고, 근데 이제 서당에 3년에도 풍어를 읊는다고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많이 봤단 말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국내도 정말 정확하게 너무 많이 봤어, 진짜. 지금도 지금 뭐 현역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국내는 좀
그래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지 50%야. 국내는 이미지 50%야. 근데 그 바꿀 수 없는 그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조금 하고 이미지 50% 스펙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뭐 자소서 맞아요, 들어가고 맞아요. 면접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뭐 외항사는 관심이 있으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항사는 영어가 90%야. 아 그래요? 영어가 90%. 그러니까 아. 이미지는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쵸. 내가 승무원을 하겠다 정도 하시는 분들의 이미지라면 그냥 어디든 괜찮아요, 정말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소개팅을 받으면 아주 그 뭐랄까 진짜 뭐 황송할 정도로 남자분들이 황송할 정도로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멋있을 정도로 이게 되는데 근데 영어에 따라서 이제 외항사는 엄청나게 갈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 코로나 시대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국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국내 먼저 준비 막 하시다가 나중에 외항사 떠보면 나 외항사도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나만 딱 국내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초이스를 외항사는 이제 나이 상관없거든. 또 나이가 상관없으니까. 네. 그리고 진짜 너무 말씀 진짜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대학교 1, 2학년 그리고 졸업하고 1년 가까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에는 안 지원을 받구나. 안 그냥 했어요. 메이저로만 가자. 미쳤죠?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그럼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너 빨개졌네요. 그러면 왜 내 스탠다드 나는 몰랐어요. 여튼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몰랐어. 한국가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있는지도 몰랐던 알긴 거야. 했는데 네,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에는 안 보다가 이제 여기도 떴는데 한번 지원이나 해보자 그렇죠. 했는데 이게 있어요. 나에게 맞는 항공사. 나를 좋게 봐주는 항공사가 있어서 다 써보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최근에 에어프레미아 그것도 경력직으로 제가 그랬어요?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최종에서? 왜냐면 나 떨어진 이유 알아. 왜다 왜냐면 최종이야 또. 제가 3년 차가 그때는 아니었고 2년 반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내 다 경쟁자가 사무장님들이신데 한 10만 외항사 출신. 와 근데 내가 진짜 거기에서 병아리네 거기서는. 너무 쫄리는 거야. 그 포스들이 그 면접장에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포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지. 그래서 신입으로 할 걸. 신입으로 지원할 걸. 그때 엄청나게 지원 많이 했어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마지막 그쵸, 지원이었으니까. 그리고 1년 전에 벌써.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제주항공이 저번에 공채를 보고 나서 홀드를 시켜놨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분들을 그분들 데리고 왔답니다. 불러갔어요. 그만큼 이제는 항공사가 점점씩 움직일 때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좀 아무튼 코로나 변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냥 그래 올해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2021년은 나를 만들어가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참을 인자 딱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체력도 길러놓고 체력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체력 진짜 중요해요. 저도 운동은 정말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운동 꾸준히 하십니까? 지금도 꾸준히 지금도요? 네, 꾸준히 합니다. 운동을 해야지 마인드가 건강해질 것.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덧붙여요. 저는 운동을 정말 안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네, 제가 그럼요. 운동할 시간 없어요. 영어 공부하기 바쁘고. 그쵸. 영어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막 소통하고 뭐 이러느라 바쁘느라고 절대로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인데 제가 올해 초에 이 뭡니까 두통을 3주 동안 심하게 앓았어요. 경추성 두통이라고 여기 이렇게 목이랑 어깨. 근데 이것 때문에 3주를 머리를 아파 보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 가만히 있다가 한 30초 간격, 한 15초 간격으로 띠디딕 하면서 머리 아프면 돌아버려. 그래서 제가 그 3주 동안에 그걸 겪고 나니까 그래서 뭐 다 해봤죠. 이걸 이제 치료를 하려고 운동을 안 하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MRI도 찍고 뭐 걱정되니까. 그런데 결론은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고 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 이게 결국은 스트레칭 문제고 결국은 운동 부족 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1월 18일부터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좀 넘게 됐는데 제가 오늘도 운동하고 왔어요. 이거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그래서 원조지 아우라가. 아니 샤워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와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벗지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게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그 건강미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사람한테. 저는 정말 운동을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영어가 제 인생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제가 매일매일 그래도 운동을 1시간 정도만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1시간 빼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쵸. 1시간을 딱 빼가지고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하니까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어, 맞아요. 안 하면 찝찝해. 진짜. 그리고 운동을 솔직히 1시간을 한다고 해도 앞뒤 1시간씩 그렇- 알죠? 씨. 그냥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좀 근데 아무튼 그리고 운동은 이제 팀이면 가장 가까운 데로 가야 돼. 자기 집이나 그건 직장과 가장 가까운 데로 해야 되지 뭐 어디 소개로 절대 안 되니까. 네. 제가 지금 그 헬스장은 저희 집과 여기 학원에 중간에 있으니까요. 제가 하루에 2번은 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안 갈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원리님이랑 이은이은님이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이면요 여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돼요. 아니 지금 몰라 지금 뭐 틀어놓고 좀 다른 데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어. 그럴 그렇지만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그럼요. 열정 이 시간에 이 정도의 열정이고 음.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얼마나 되고 싶으면 맞아요. 진짜 간절함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요. 조금만 이 간절함을 조금만 너무 막 바들바들 이렇게 간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제가 장수생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승무원 준비를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일희일비 했거든요. 하나 합격하고 뭐 하나 떨어지면은 막 슬프고 막 웃고 그렇지. 난리가 울고 났었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이제는 서류 합격해도 담담해. 그 덤덤함이 막 나 괜찮은 척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실을 다져야겠다. 약간 이렇게 일희일비 안 하고 좀 내가 좀 단단해지면은 확실히 그땐 되는 시기예요. 맞아요. 그때 되는 시기. 맞아. 내가 너무 이런 눈치를 너무 잘 봐가지고 면접관 표정하나 아니면 면접자들 나랑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요 나만 썩어. 나만 썩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흐름은 있되 이게 나에게 투영만 안 되면 됩니다. 내 태도에 투영만 안 되고 내 소신껏 자연스럽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덤덤하게 보여주면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맞아. 이거는 느낌적인 거라서 뭐 사람마다 어떻게 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그럼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타이밍이 좋았어. 딱 정해놓고 음. 그때 저한테도 막 상담할 때 그래 다 정해놓고 뭐 그랬었어. 그래서 막 집에 내려가서 막 하고 맞아요. 있었고 막 집에 이제 본가 내려가고 엄마가 반대를 했었어요. 네. 승무원 이제 준비. 그만 더 해 그냥 내려와 그래가지고 맞아요. 2번까지만 할게 뭐 이렇게 해다가 울었죠 그때도 엄청 그러니까 울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되대. 그래서 참 그러니까. 되게 기분 맞아요. 좋았었어요. 그때 음. 엄마한테 그 얘기 듣자마자 음. 와 이거 안 되면 안 해야겠다 했는데 음. 될 운명이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운명을 만들어 가세요. 그럼요. 운명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수생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걸 또 프로모션을 할 때 장수생의 어떤 멘탈 관리라든가 근데 이게 승무원 준비생에만 장수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인생을 한번 길게 보더라도 인생에서도 이렇게 멘탈 관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이 학원을 지금 3년째 올해가 4년째거든요. 와. 4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많이 힘들고 뭐 집합 금지도 당하고 막 그래서 그리고 뭐 이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4년째 들어왔는데 3년 내내 적자거든요. 그건 몰랐죠. 3년 내내 적자예요. 지금 근데 저는 진짜 버티고 있거든. 그러니까 멘탈이 저도 많이 붕괴가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붕괴돼요. 임대료 낼 때. 임대료 낼 때. 임대료 낼 때 붕괴가 됐다가 진짜 와 통장에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왜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로를 쓰면서 잘해 시작하니까. 그런데도 그 버티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또 이렇게 막 너무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게 진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이게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승무원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인생에서 자격증 준비를 한다거나 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진짜. 진짜 쌤 말이 정말 맞는 게 저도 막 이제 코로나 타격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때 어떻게 진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스타 분들 막 다 집단 멘붕이었잖아. 맞아요. 저도 진짜 데모도 많이 참가하고 집회 막 맨날 갔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분했어요. 많이 분했지만 예, 이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허무함과 분함.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을 해서 됐는데 3년 3년밖에 못 했는데. 근데 요즘에 이거 저 개그 코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은 애들이 괜찮아 했는데
괜찮아, 난 8년 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년만 하신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3년 했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3년 기간 동안 얻은 게 있었어요. 저도 이 항공사 덕분에 얻은 게 있었고 그리고 많이 사람도 얻었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뤄준 곳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미웠지 회사가 그렇게 밉다라고 그래 애증의 관계가 있구나. 조금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나중에 복귀를 염두에 두는 커멘트인 겁니다 지금. 그럼요. 그럴 수 있지. 언젠가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너무 간절해서 항공사 입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자존감이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다니거든요. 자존감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막 뭣도 모르게 탁탁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금방 이렇게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이제 같이 사람 관계에서 힘듦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 버텨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체력 때문에 맞아요. 지금 진짜 되는데 엄청나게 되는 게 힘들지만 또 되고 나서도 또 쭉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방 또 그만두신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내 길이라고는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싶다 그 간절함만 있으면 우선은 행동하고 그리고 좀 더 전략적으로 면접도 전략적으로 싸움이라니까요. 진짜 싸움이에요. 근데 약간 내면적인 싸움. 그렇지, 내면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내면의 싸움. 정신적인 싸움이죠. 겉으로 누구랑 치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겉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여유 있고 그럼요. 자신 여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임원은 여유예요, 여러분. 임원 면접은 임원 여유. 여유야. 임원 면접은 여유다. 아, 임원 여유다. 네, 임원 면접은 누가 얼마나 여유롭게 이 상황을 잘 풀어가고 대화를 하느냐. 저는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나중에 내가 임원 면접까지 염두에 두고, 아니 또 실무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 오퍼 하거든요. 아니 그냥 가끔씩 지나다가 신청 오면 한번 들려도 돼. 나랑 얘기 나누면은 여유가 생겨. 제가 그냥 임원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인생 얘기할게요. 아니 그런 인생 상담도 얘기하고 저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도 안 옵니다. 알고 있어요. 안 올 거죠? 네. 근데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 난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여기 계속 남아있는 지원님은 제가 누군지 알고, 이응님은 모르니까 나중에 그 개인톡으로 누군지만 알려주시면은 제가 약속 잡도록 할게요. 강제 안 올 것 같은데. 안 오니까. 안 올 것 같은데. 이응이응님 안 온다요. 네, 한 표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또 오실 수도 있는 거야.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돼. 난 진짜 누군지 궁금하긴 하거든. 진짜요? 그럼 간절한 거부터 이게 채팅을 보면 제가 알아. 저는 간절하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신대요. 오케이, 땡큐. 네, 꼭 봬요. 네, 어학 기본적인 스펙이나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면접에 유리한, 그러니까 제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고, 제휴고는 있으면 플러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 자격증 뭐 좀 있나요? 자격증 자격증? 뭐가 있을까? 우선은 이게 여유가 된다면. 네. 나 토익도 이 정도면 됐고 뭐 토익스피킹도 이 정도면 됐고 제외국어 다 있어. 그랬을 때 자격증을 좀 추천해드리면 CS 리더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CS 리더스 관리사.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심폐소생술 CPR 있죠? 그것도 해보시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로도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뻔한 것 같은데 이걸 뻔하기 때문에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싫을 때 운전면허증도 따놓으시고요. 운전 기본적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그 뭐랄까 셔퍼죠. 그 누구지? 그 운전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운전면허증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하는 거는 관광통역 안내사. 그거 너무 어려웠어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그게 통역 가이드야. 네, 그거 관광통역 저도 안내사. 하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쌤. 합시다. 네, 지난달부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저희 학원에서 한 번 진행했고 올해 이제 2년째거든. 진짜요? 제가 가이드예요. 제 자격증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쌤 그거 너무 어렵던데요? 영어로 그 지역을 관련해서 다 영어로 뭡니까? 뭐죠? 그죠? 국사도 알아야 되고 국사도 하니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사 자격증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한국사를 하구나. 네, 한국사는 있으면 너무 여기, 우와. 여기 이렇게. 우와. 네. 여기도 해주세요, 쌤. 네,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여요? 그런데요? 이거.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뭐 상관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제가 2001년에 땄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엄청 오래전에 땄어요. 근데 진짜로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을 여러분 것 한번 생각해요. 관광통역 안내사니까
이게 외국 사람이 나 한국 나 가는데 어디 가면 좋아 그럴 때 따뜻하게 다 얘기하는 거야. 나 근데 I'm a tour guide인데 내가 너한테 I'd like to show you around 하면서 이렇게 내가 좀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재미라도 관객 그 뭡니까 그 승객들과 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쌤, 이거 혹시 그럼 따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따는 거요? 요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에요. 그럼 1년 그래서 1년에 아니요 1년 준비해요? 준비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보통 이제 토익이 760점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760점이 토익이 안 되면은 서류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서류 접수가 7월 달에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토익 760만 공부를 하고. 토익 공부를 해서 그 점수 높여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늘 스펙 얘기하면서 그거 익선이라 했는데 그래 이것도 도움이 되니까 올려.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기 준비를 해야 되죠. 필기. 그래서 뭐 관광 그 뭡니까 네. 그 관광 그 국사 일단 기본적으로 국사에다가 뭐 관광 법규도 공부할 거고요 관광 개론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실무가 이제 그래놓고 필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은 이제 영어로 한국어로 면접을 11월에 말해 보게 되죠. 그래서 준비는 저는 한 4월, 5월부터면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토익이 되는 분에 한해서. 근데 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토익 공부해서 빨리 근데 넘겨야 760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항공사 지원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뭐 하면 700점은 좀 넘어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네. 700은 넘어야 될 것 같아. 네. 진짜. 그래도 800 진짜, 넘어도 진짜. 뭐 나쁜 건 없어요. 네, 나쁜 거 없어요. 800 넘으면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800 넘으면 나쁜 거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격증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메리트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통역하고 하는 거니까. 통역도 자격증. 하시는구나. 그죠. 통역가 대단하시다. 아니 진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하고 싶은데. 네, 하고 싶으면 이제 도전하면 되지. 네. 그거 안 해서 토익 말게 됐어요. 그렇구나. 다시 만나야겠네요. 네. 올 거예요. 같이 우리 이은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 되는데. 같이 관광 통역하지. 그거까지 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 좋다. 그런 게 이제 이게 국가자격증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주 있는 자격증, 자주 이렇게 시험 보는 자격증은 좀 수월하지 따기가. 그쵸.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거는 여러분 토익이 와. 여러분 1년에 24번 있는 거야. 이거 맞아. 엄청나게 기회 많은 거죠. 토익은 기회 많죠. 기회 많죠.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할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준비한 거 있으시면 또 준비한 거? 근데 다 한 것 같아요. 다한 거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네, 인원 면접 관련해서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은 왜냐면 실무는요. 네. 실무의 문턱을 넘는 순간 또 하나의 문턱이 바로 임원 면접이거든요. 요것만 통과하면 승무원 되는 건데 요거를 통과를 항상 임원을. 못해서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이 저 임원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를 진짜 빨리 캐치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임원 면접.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주변에 계시는 어른들과 많이 얘기하세요. 그건 진짜 많아요. 진짜 딴 되게 필요해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주변에 있는 좀 뭐 저 나이 때도 괜찮고 뭐 그냥 부모님이 얘기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쵸. 주변에 있는 좀 뭐 친척분들과도 얘기도 나누시고 막 명절 때 만나면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막 노래 듣고 있고 막 밖에서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왜냐면 말하는 법이거든. 맞아요. 대하는 법이잖아 결국에는. 맞아요. 어른들과 사실 대하는 법. 여러분 어른들과 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요. 그거는 정말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지금 현재는 라이브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말도요 하면 할수록 늘더라. 아니 많이 이게 늘었어.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 말도요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어야 해서 아니요, 예. 어. 많이 늦었어. 늘어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하는 방법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입으로 꺼낸다고 말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에게 들릴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라이브 쇼 호스트 뭐 하셨으니까 지금 그만 승관님들 뭐 이스타의 동기분들 뭐 후배님들 선배님들 다 근황이 어때요? 지금 뭘 하세요? 지금은 저희가 청년 내일 체험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네.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자격증 따려고 다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쪽 승무원 강사로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사무장님급은.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또래 애들은 승무원 경력직 뜨면은 쓸 준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저처럼 다른 쪽으로 그래도 하는 이제 라이브 그런 거는 또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오. 준비하고 이제 라이브 들어온 지는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이거는 반응 좋습니까?
좋은 기회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와우. 운이 좀 좋네요. 그때 못 그래. 썼던 5년 동안 못 썼던 돈을 지금 쓰나 봐요. 좋지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여기랑 또 잘 맞는 것 그래도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뭐 경력직이든 또 기회가 있으면은 본인은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긴 해, 그죠? 네. 이거는 사실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지. 왜냐면 에어프레미아에서 최종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결국 난 승무원을 할 운이구나. 그렇죠. 왜냐면 합격하니까 어. 그랬는데 또 떨어지고 나니까 이건 아닌가? 1위를 하지 말라고 분명 내가 말을 했지만 맞아. 그치만 현실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지. 네,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일일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우선 승무원 해본 게 너무 감사하고 잘 마무리했으니까 새로운 길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승무원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길로 해보고 또 이 업무가 나랑 또 잘 맞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그렇죠. 네. 될지 몰라도 그냥 채용이 때문에 설레지 않을까. 그렇게 알아, 그렇지. 이게 그렇지. 준비가 중독 같은 거거든요. 맞아. 아시죠? 그렇구나. 이게 진짜 마음 딱 다잡는 순간에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 딱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어? 뭐 그렇죠. 저는 또 거꾸로 계속해서 어떤 뭐 미련이라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가 열정을 계속 갖고 있어도 그 품고 있는 거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농담으로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뭐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금요일 밤마다 우리 정현이 알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밤마다 11시 11분부터 막 줌으로요 라디오 진행해요. 쌤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우리들끼리만의 나만의 라디오를 진행한 거야. 브라이언 위스 레이트 나이트 쇼 해가지고 프라이데이 11:11이라서 막 라디오를 진행해. 제가 이게 줌 쳐놓고 애들 링크 주면 애들 막 들어와요. 우리 친구들. 영어로? 아니 우리말로 우리말도 하는데 영어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하는데 영어도 하고 이제 영어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그냥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줌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뭐 유튜브로 가든 뭐 어디로 그래서 방송 나가고 싶어서 예전에 전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리랑이나 뭐 맞아, EBS는 맞아. 했지만 이제 그런데 가서 그런데 다 영어 방송이었고 좀 우리말 라디오 같은데 기회 있으면 가서 하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열정이 없으면 그렇죠. 11시 11분에 시작했는데 우리 보통 지난주에 1시 20분 지난주에 1시 20분까지 우리 계속 얘기를 나눴지. 그죠? 2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얘기. 그래 노래도 틀고 뭐 이게 얘기도 라디오 하고. 진짜 라디오 진짜 것처럼? 노래도 틀고 뭐 채팅도 받아서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뭐 열정이 없으면 사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고 막 그러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진짜 쉽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 2시간 진행하시나요? 근데 2시간 지났는데 네.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너무 그냥 자유롭게 라디오 그러잖아. 우리 틀다가 듣다가 또 다른 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간다고 해서 제가 뭐 나가는 사람 명단 보고 쟤는 지금 너 왜 2시간 동안 끝날 때까지 안 나가 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추적하고 막 카톡 보내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아니야 절대 그러진 않았어.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거 같아. 어떻게 보면 국내를 준비하시든 그쵸. 외항사를 준비하시든 정말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지금 체험이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냐는 여러분이 좀 생산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마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채용이 뜬다면 저비용항공사가 먼저 뜨지 않을까. 네, 이번에 막 진여랑 막 다 통합하고 이런 네. 것들 생기면서 물론 지금 홀드돼 있는 승무원들도 많기는 해요. 많죠.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는 아니니까 아마 그래도 그 다음 뜨는 항공사가 저비용 항공사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그런 좀 많은 저비용이 뜨다 보면은 대형 항공사도 약간 어쩔 수 없이.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분명한 사실은 올해는 진짜 모르겠어. 이제 백신도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이나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접종이 되겠고 맞아요. 외국에서 많이 이제 접종이 되고 있고 트렌드가 지금 좀 내려가고 있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4차 대유행이 다시 온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몰라요. 백신은 더 많이 오고 있고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막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것보다 뭐 좀 지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넘게 지금 감염됐고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122만 명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까 봤는데 진짜 많이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뭐 내년 내후년에는 저는 이제 겁나는 거야. 이거 한꺼번에 열리면 어떻게 해?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여행 가고 막 항공사 막 미치고 막 그러면 나 너무 좋은데 속상할 것 같아. 아니 쓰면 되죠. 그때 가서. 근데 저 이거는 진짜 말할 수 있는 게 이거 버티잖아요. 승무원이 준비 기간 버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요 버틸 가치가 있는 직업인 거 확실합니다. 정말 저는 다니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직업이 너무 좋았어. 5년에 안 아까웠어. 안 아까웠어. 하나도. 그 3년을 하는데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3년 내내. 아. 진짜. 물론 사람들 때문에도 물론 생각이 많아지는 어떤 시기는 면에서 그 있지만 베트남 호텔 갔을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비행기에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힘든 때도 있었죠 당연히. 근데 너무 좋았어요. 다니는 내내 저는 진짜로 행복했구나. 힘든 것보다 행복한 게 많았구나. 너무 컸죠. 감사함도 크고. 감사함도 그랬어요. 크고 간절하게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버티는 게 그리고 만약 합격을 하신다면 너무 행복하게 진짜 잘 다니실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준비를 끝까지. 그래서 지금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많이 준비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좀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좀 뭐랄까 좀 이제 뭐 내려놓으시면서 뭐 다른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아까도 맞아. 말했던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왜냐면 계속 이것만 준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채용이 딱 뜨면은 뭐 아니면 더울 것 같아. 지원은 엄청 몰리는데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스펙을 지금 쌓아놓는 사람들이 아마 서류 바로 붙지 않을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 놓는 건 어떤 사람한테는 쉬울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버거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버겁다, 버거울 것 같다 하면은 미리미리. 사실 토익 점수도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아까 막 700점, 800점 얘기했지만 진짜 그거 점수 700점대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물어봐야 돼. 본인이 얼마나 쓰고 있느냐, 투자하고 있느냐도 좀 중요하고 일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그거 정말 너무 힘들지. 근데 그냥 여유 있게 그냥 내가 좀 여유를 갖는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조금씩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토익은 막 한두 달 하면 끝내야 된다. 이거는 그 옛날 얘기예요. 사실 옛날.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이제 일도 하고 뭐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소리도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는 말고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하기든 뭐 토익이든 뭐 또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 시간 걸리거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준비하면 스펙은 되는데 좀 바꿀 수 있는 스펙이라 하면은 일단 어학, 그다음 제2외국어 또 뭐가 있을까?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격증 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봉사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근데 지금도 코로나라서 할 수 있을지 잘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봉사활동 경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외 활동이라든지.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학이요. 요즘에, 어학이 진짜 중요해요. 어, 승무원은 어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학도 중요하고 자소서도 중요하고. 지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떤가요? 지금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니까 저희들처럼 지금도 학원이나 승무학원, 과외 많이 가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지금도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어떻게? 이거는 이게 막 딱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내가 면접을 면도 모른다. 그러면은 다니는 게 맞죠. 다니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뭐 반말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단학가채를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모른다. 모르는 안 해봤다. 경우에는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만 괜히 거기서 쪼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저게 맞구나 하고 이렇게 막 다흡수하면 안 돼요. 그냥 저런 거다. 약간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겪어를 보고 그리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준비는 내가 하는 거지 학원이나 가해가 해주는 게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지금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면접 준비는 사실 채용이 뜨고 준비하면 좀 늦기는 해요. 근데
그때 준비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제일 머릿속에 잘 남는. 그렇죠. 네, 잘 채용의 시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좀 하면은. 그쵸 그쵸. 그리고 서류 준비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면접에 면도 모르면은 한번 해보고 네, 난 다음에 네. 이제 본인이 깨달으면 되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발 들여놨다가 음. 쭉 가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좀 아쉽더라고, 아.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외항사 준비 뭐 간단히 얘기 드리면 외항사 준비도 그거를 한 달, 두 달 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는 제가 뭐 오케이.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외항사 아까 제가 영어가 90%라 했잖아요. 근데 네. 외항사 과외만 1년 내내 이렇게 하시면 사실 영어 나중에 딱 보니까 1년 동안 영어가 안 는 거야.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오면 저는 저 1년 동안 뭐 한 건가. 그러니까 참 근데 안타깝다. 안타깝지. 근데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승무원님들 이렇게 우리 제자들도 뭐 200명, 300명 이상,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면은 저한테 뭐 상담이든 그냥 거쳐 지나간 우리 승무원 준비생들은 엄청 더 많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 물론 이제 뭐 얘기 좀 해주는 말은 never too late니까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면 되니까 근데 하긴 되는데 그 전에 조금 본인이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좀 체크 받아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좀 그렇죠. 듭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 하는 것보다 얼마나 지금 내가 됐는지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자존감을 안 잃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자존감 많이 낮아지는 사람들 보셨죠? 너무 많이 봤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면접 때도 티가 나가지고 최대한 자존감 챙겨가면서 미리미리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무언가를 하지를 않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만 아는 성취를 많이 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만의 성취구나. 예를 들어 매일매일 일기 쓰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 근데 일기 맞아. 보여줄 거예요?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네. 일기라도 꾸준히 쓰고 몇 년 뒤에 내가 이걸 다시 아니면 몇 달 뒤에 다시 보았을 때 뭔가 성취감이 생긴다? 아니면 운동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나 SNS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놓쳤어.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못 올렸으니까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제가 운동한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저는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만족스러워서 간 거지. 아까 제가 운동하러 가서 뭐 사진 찍고 나 이 시간에 운동하고 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니거든. 근데 그게 자기 만족이더라고. 그럼요.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만족이 되게 커. 그 자기 만족을 많이 해주셔야지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그것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진짜 그거 다 아는데 그 비교하는 게 정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제 뭐 영어 교육계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도 저도 뭐 SNS나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제 지인분들 중에서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잘 나가시는 분들 한번 보면은 방송하시는 거 보면 부럽다 이런 게 있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방송 더 하고 싶다 했잖아요. 방송한 지 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축하 잘하시니까 그러고 나는 나중에 뭐 나도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지. 그걸 비교하고 막 소셜 미디어 막 비교하고 뭐 그러면은 안 돼. 네, 제가 최근에 SNS에서 비교에 관련된 명언을 봤거든요. 뭐예요? 이제 비교는 남들의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로우와 상대의 하이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 내려가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뭐 내 모든 게 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네. 분명히 나만의 매력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은 못 가진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끝단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비교하면은 못 살아요. 면접장에서도 그러지 않고 정말 나만 잘 챙겨서만 가도 실무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우리 간담회 우리가 이제 막 어느 순간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원래 간담회 끝나고 나면은 이거 더 얘기할 걸 막 그러니까 더 머리를 우리 김정현 승무원님 머리를 굴려보세요. 왜냐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걸 있을 거고 또 오늘 계신 우리 이응이응님 또 지원님도 뭐 아무거나 뭐 진짜 뭐 질문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하기 전에 아까 너무 행복했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갔던 곳 중에서 진짜 제일 좋았던 곳은? 방콕? 아, 태국 방콕이 제일 좋았어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 방콕. 거기는- 저 태국을 안 가봤어. 왜 좋냐면요. 네. 우선 태국은 마사지 싸. 싼데 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막 비행하면은 계속 서 있잖아요. 네. 5-6시간을 막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딱 태국에 내리면 바로 마사지, 발 어. 마사지를 착 하고 어. 그리고 몸에 마사지 피로를 싹 풀어주는데 노릇하구나. 근데 만 얼마. 와 어. 그리고 와. 나서 거기 태국이어 좋은 게 맛있는 음식 진짜 아. 많아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란다. 쭈니어 때는 이제 같이 선배들, 가요? 선배고 따라가? 사무장님들이 막 데려가서 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면서 막 알려주시는데 이제 어느 조금씩 정도 조금씩 되면은, 되면은 이제 내가 어디가 더 좋고 나에게 잘 맞는 게 뭔지 알면서 나 혼자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독립적인 거 좋다 하면은 혼자서 조식 먹고 아침에 딱 늦 떴는데 딱 문 커튼 치고 조식 어. 먹으러 내려가. 아. 그리고 조식 탁 먹고 나서 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마사지 받으러 가. 마사지 받고 이제 내일 승무원들 내일 중요하잖아요. 청결함. 그래서 이제 내일도 또 태국이 또 잘하는데 아, 저렴해요. 잘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딱 받고 어. 그리고 나면 좀 배고프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시니어가 안 된 게 티가 나는 게 시니어들 그냥 호텔에 자잖아. 초반엔 그랬어요. 초반에는 나가는 게 귀찮아. 아, 나가는 게 낫잖아. 근데 초반에는. 언제부턴가 잠자고 이러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 아,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승무원이 딱 됐는데 정말 피곤해서 잠만 자고 눈 뜨면 또 밥 먹을 시간 되면 대충 룸 서비스 시켜서 먹고 그리고 또 자고 비행 가고 이 패턴이 너무 나를 망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책도 가져가. 책 가져가서 카페 가가지고 아, 할 수 뭔지 있으면 알죠? 할 수 있으면 뭐 그렇지. 그런 거 아니 저는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뭐냐면 그 책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그 여유. 야,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 안 여유. 돼. 그게 맞아 이러면 안 그거 돼요. 그거를 하면요 너무 행복하게 할 수 비행하시- 있어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해.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책 가져가서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제가 1월 1일에 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들어오는 비행이었어요. 네. 1월 1일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인데 일출을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오. 근데 처음에는 1월 1일에 왜 나는 비행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일출 보는 순간 와 내가 제일 네. 먼저 봤다. 아. 내가 제일 먼저 저 해를 봤다. 모든 기운 다 받아야지가 2020년 1월이었는데. 아 2020년 1월이었으면 이제 코로나 전. 근데 그 기운 받았어. 기운 받았어. 코로나 받았었어.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맨 처음에 우리 터졌을 때 이렇게 음. 막 했을 때는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냥 뭐 그냥 쓱 지나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 많이 했죠. 그냥 뭐 그냥 메르스 정도다. 아 그냥 메르스 응. 정도다. 그냥 넘어간다, 한 3, 뭐. 4개월 정도면 끝나겠다. 아. 버티자.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래, 점점 자꾸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점점 실질적으로 노선이 다 끊기는 걸 눈으로 보고 이건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승무원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전혀 했거든요. 못했어. 근데 이제 급여가 조금씩 밀리고 음. 하면서 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라는 현실이구나. 거를 많이 느꼈죠. 그렇구나. 맞아요. 중국 노선을 그때 코로나 터질 때 갔었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진짜 막 방역을 막 눈 빼고 다 했어. 뭐 여기 다 했어. 근데 우리 승무원들은 그 KF94 마스크 하나만 하고 있는데 아 그때 느꼈죠. 안전 불감증인가. 그러면서도 그때는 그러면서 꼼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음. 코로나 참 어서 끝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코로나는 또 되게 나름대로 기회일 수가 있는 게 저 코로나 아니었으면 줌 안 썼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치, 많이 배우는 네, 거죠. 코로나 안 했으면 뭐 유튜브 안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저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줌으로 소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것을 하게 된 것도 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야지 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고 우리가 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지. 그래서 뭐 라이브 호스트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거 라이브 호스트 뭘까 그 쇼호스트? 쇼호스트 같은 것도 왜냐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그죠,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는 많이 거니까. 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제가 딱 도입했을 때가 블루오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드 점점 됐어요? 완전 레드. 진짜 아, 이제 급속도로 레드야? 레드가 급속도로 돼서 레드 됐어.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거의 포화 상태가 됐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처럼 승무원도 아마 채용 뜨면 지금은 약간 블루오션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다 이제 지금 아무도 없어.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승무원들도 비행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약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레드오션 오면 아니 그냥 한 10,000명 이상 지원하겠죠. 만 원래 명이 뭐예요? 한 2만 명 할 원래 거예요? 10,000명이었잖아. 그쵸, 보통 대한항공 그쵸. 하면 원래 10,000명. 우리 그쵸. 코로나 시대 전에 대한항공 그쵸. 10,000명 지원했는데 그때는 매번 있었어. 그래 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떠? 그러면 이제 2만 명 되나? 넘칠 것 같아요. 넘칠 왜냐면 이제 항공사가 뜬다 했을 때 전환 지금 중이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생각 없다가도 승무원할 듯. 그렇지 맞아.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또 하지는 말고 맞아. 지금 내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기회를 꼭 잡는 그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 때예요, 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막 쉴 틈 없이 지금 달려왔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 진짜 많죠. 저? 아니 괜찮아요. 말 많은 게 좋아요. 말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참 우리가 한 1년 반 전에 그때 또 모셨을 때는 저쪽 강의실에서 맞아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랬었던 거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다양한 경험해 본 그러니까 쌤이랑. 진짜로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도 또 뭐 아직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이렇게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 제일 그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전원책 카페를 하루에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전 진짜 많이 들어가요. 진짜요? 하루에 저 일어나면 한번 보고요. 뭐 잠자기 전에도 보고 중간에도 몇 번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 뭐 글도 많이 올리고 뭐 그래서 저 한 평균적으로 한 3, 4번, 4, 5번은 꼭 들어가요. 좀 많이 들어가요. 많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거의 승무원 준비생. 승무원 준비생만큼 들어가시는데요? 많이 들어가요. 저는 많이 보거든. 그러면은 고민들 참 많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쵸.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보면서 이렇게 공감도 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알려고 계속해서 알려고 하면 장수생분들도 가끔씩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거기 글 남기는 거 보면 전현도 많이 들어오시고 맞아요. 그럼요. 저도 그만두고 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바로 요즘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가입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이제 나눠 주시도록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계속 좀 잠잠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채용이 조금씩 문이 열리고 하면은 그러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제 꼭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여러분 꼭 우리가 아까 막 어른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승무원 예비 준비생들에게 좀 매너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매너? 네, manners. 왜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manners가 되게 중요해요. 왜요? 왜냐면 어떤 면이냐면 승무원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뭐 저랑 제가 막 1시간 동안 정말 상담 막 했거든요. 30분, 40분. 그 시간이 아까운 건 아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막 얘기를 나눴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오겠대요. 네, 학원 등록을 하긴 아니면 우리가 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눠보거나 와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와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연락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거야.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컨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예전에 카톡 있었던 게.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거든. 전화를. 전화번호가 바뀌었어. 그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서운데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치. 약속 잡아놨잖아. 그치. 저는 약속 잡아놨잖아. 그러면은 제가 전화번호가 그것 때문이 아니. 전화번호 좀 바뀌게 돼서 뭐 있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생각해봤는데 좀 아직은 아니어서 못 할 것 같아. 얘기해주면 기다리지도 않고 너무 좋을 텐데 그냥 다 얘기가 된 상태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전날에 보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패턴 같은 건가? 패턴이야. 그러니까 아예 답을 안 해버려. 아예 번호를 바꿔버리고 아예 그냥 온다고 했다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심이나 안일심과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승만하시려는 분들이라면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할 인연을 줄 소중하게 알아야 생각 안 되는데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진짜 매너가 진짜 저는 저도 그래도 매너가 서운하셨겠는데. 많이 서운하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지? 이런 거지. 왜냐면 우리가 삶을 봤을 때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그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연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죠. 진짜 부럽더라고요. 저 아카데미 시오스타 아카데미 등록했는데 회사 선배님이랑 같이 다녔어요. 지금 회사 선배님이랑 그만큼 인연이 정말 어디서 그때 어떻게 잘해놨어야지. 잘했지. 또 승마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 잘했지. 그래서 저는요 정말 다 스펙도 좋고 키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 근데
저는 매너를 꼭 챙기라고 매너스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그거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인성이잖아 사실. 인성이죠. 예, 예. 인성 근데 그거 임원에서 다 보이니까. 보여요 진짜. 음. 얼마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분 괜찮은지.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다. 왜냐면 한마디만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오늘 못 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면 그래요 하면서 다음에 보면 그치, 되는데 기다림이거든 기다림. 그런데 그 번호를 바꾸더라고. 근데 이게 한 달 한 두 달 새에 한 두 번 정도 있어 보면 여러분 이게 패턴으로 되면 진짜 야 이거 내가 뭐 한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그쵸? 너무 자주 뭐 노쇼라든가 막 이런 것들. 저 네. 갑자기 하고 싶은 말씀 네. 해도 돼요? 그 아까 전에 이행님이 네. 실무 면접 계속 떨어진다고 하셨나요? 그랬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무 면접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스터디를 하고 계신다면 실무 면접까지밖에 이제 이렇게 거기서밖에 못 해본 그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랑 하는 것보다 임원 면접을 가본 사람들과 스터디를 많이 해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저 해본 사람이라. 왜냐면 뻥이라도 쳐서 뭐 나 임원까지 가봤다 하고서 그 스터디에 들어가세요. 한 번은 보는 거야. 해서 얘네들이 왜 합격했을까를 보세요. 그거를 막 갖고 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합격했을까. 외모 말고 외모는 이상한데라고 하지 말자. 취소. 이게 편집 안 돼. 진짜요? 그냥 저거는 해주시죠. 아니 편집 안 돼. 그래요? 뭐 이상한 데는 그건 모르겠고. 아이러니한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 아이러니한데? 좀 아니 그런 거 고개 가볍던 너가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그런 거 약간 있어. 이런 게 있는데 맞아. 그런 분들이 운도 운인데 실무는 계속 그럼. 합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저도 그걸 깨달았던 게 임원 하셨던 분들이랑 많이 스터디를 하고 깨달았어요. 약간 좋진 않아, 나쁜지도 않아 이러면 실무는 합격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호감 아니야. 근데 비호감인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 사람한테 느껴지는 어떤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느낌적인 게 거슬리는 게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무는 좀 많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임원은 거슬리는 거 없는 건 너무 당연한데 개성이나 매력 그리고 약간 전반적인 그런 눈치 플러스 여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건 근데 항공사 면접 말고도 그렇죠. 그 어디 면접도 마찬가지. 저도 뭐 취업을 위한 면접도 많이 진행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친구들 뭐 직장도 좀 알아봐 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면접 너무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편한 사람 있고요. 대화를 나눠보면 통하는 사람 있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것도 있고 진짜 그래.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봐야 저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대화 나눠보고 우리도 그러잖아. 아까 소개팅이라는 말이 딱 맞아. 보기 딱 봤을 때 좋았는데 대화 나누면서 깨지는 경우도. 그게 임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대화 나누면서 만나는 깨져. 순간이 약간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하는 게 실무. 근데 대화를 하고 술 한 잔 먹으러 딱 갔는데 나랑 생각이 좀 안 맞네 이러면 이제 요즘은 그 온라인 시대라 요즘에 이제 카톡에서는요.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카톡에서는 카톡에서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할 때는 얘가 성격 너무 좋은 거야. 막 어쩔 때는 야 카톡에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성격 너무 좋은 거야. 딱 좋게 보여. 카톡에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렇죠. 톡에서도 성격 드러나잖아. 톡 하는 거 보면 그 아까 매너도 있고 막 이런 게 더 보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러다가 딱 만났을 때 얼굴에 표정이 없거나 정말 좀 이렇게 너무 다른 느낌이 또 있어. 카톡이 그럼 서류다. 그러니까 사진 약간 카톡이 서류다. 카톡이 서류고 카톡이 서류인데 서류 들어간 거야. 근데 보면 왜 저거밖에 내가 생각했던 거야 아니네 있을 수 하면 있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뭐 다른 분한테도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었을 테니까 너무 그럴 때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누구랑 만나더라도 그냥 항상 좀 약간 호감, 약간 좀 좋게 내가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받는 느낌이 그럼요. 그게 좀 올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것이 그냥 면접에 그냥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개판으로 하다가 면접 때 가가지고 평상시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러다가 나 좀 뒤끝 장렬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노쇼하고 막 번호 바꿔버리고 진짜로 난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면접 때 가면은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가식이지. 그게 되나? 그게 좀 생각 좀 돼요. 솔직히 말해. 실무는 될 수 있는데 임원은 안 돼요. 임원이 최종. 그거 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생활 안 돼.
나의 첫 직장인데 그 정도로 속여서 임원 통과하면 그거는 사생활 만렙이지. 네. 무서운 뭐 임원도 사람이지. 있고 또 매니저는 또 최종도 있고 막 아,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그쵸. 우리 이응님이 덕분에 너무 유익한 아. 정보 많이 얻어간다고 그동안 네. 승무원님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분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까 또 얘기해 주신 거는 완전 꿀팁이라고 막 이렇게 저도요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저도 너무,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 조마조마했어요. 아까 그 네 분으로 시작했는데 어. 2명 나가셔서 되게 조마조마하고 하면서 봐서 나중에 아까 상관없다면서요? 아니 상관없는데 아니 상관없는데 한 명도 없으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네. 오늘 그 8시 반인데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요. 그 혹시 뭐 두 분 캡처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리 캡처 하시면은 준비할까요? 하셔서 저희한테 개인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금 그러니까 충분했겠죠? 충분했겠죠. 충분히 시간을 저희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정현 승무원님이랑 또 인연이고 우리 또 인연인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이 오늘 이응이 인연이었네. 2년이었어. 2년. 띵이다. 2년이네. 2년. 그래서 2년. 네. 우연이야, 2년이야. 둘 다 좋죠. 네, 2년. 인연이길. 네, 2년이기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만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2년? 2년이니까. 네. 여러분과 나는 2년. 2년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거 있잖아. 그 뭐 20대 초반이신 분들은요. 사실 그럼요. 걱정하지 없죠. 마시고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20대 중반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20대 후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걱정해. 아니, 조금 걱정하는데, 아니, 조금 이제 걱정해. 20대 후반인데 좀 걱정되시잖아. 국내 때문에 걱정되시면 아. 영어만 합시다. 영어 하면은 외항사 갈 수 있습니다. 네, 영어에서는 뭐 32, 34 다 되니까. 맞아요. 네, 진짜로. 거기는 영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랑 상관없다. 네, 영어만 잘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진짜 영어만 잘하면 되냐요? 그랬더니 진짜 영어만 잘하면 돼요. 네, 영어를 진짜 영어 잘하면은 되더라고요. 저도 외항사 최종에서 그 토론을 하더라고요. 아, 토론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또 임원 면접 같이 또 보는데 토론할 때 와 영어를요 너무 잘한다 하는 애들이 뽑히더라고. 아, 그렇지. 나는 아무래도. 자꾸 I agree만 했거든요. with you도 좀 쓰지 그랬어. I agree with you. 네. 그거 알죠 그 문장. 네, 그거만 알죠. 하면서 했는데 그랬더니 반응 좋게 하고.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더라고. 네, 아무튼 오늘 그래도 너무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요, 감히? 네. 오늘 진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걸 보셨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분명히 채용이 뜨면은 바로 되실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네, 이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뭐 채용 떠서 또 되시는 것, 또 다른 분야를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끈기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뭐 준비하시면 조급해하지 않죠. 그렇지. 뭔가 뭐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는가. 메일이나 이렇게 지금 라이브나 메일로 이렇게 나중에 보시는 분들 전부 다 맞아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